오늘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여 충북에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들은 감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됐습니다. 곳곳에선 정부의 백신 정책에 항의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충주시가 마지막 남은 라이트월드 상가 건물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분실을 시도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앙당사를 이전해 세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종일 뿌연 공기에 답답함을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충북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내일부터는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경관이 뿌연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이며 도내 가시거리는 1km 안팎을 나타냈고 초미세먼지는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부터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등이 서서히 황해를 거쳐 우리 한반도에 청주와 충주 등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내 공공의무사업장 47곳은 가동률 조정을 위해 감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청주하고 제천에 각 20대, 충주에 5대, 총 4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차량 운행할 경우에는 일가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는 내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했는데요.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트 출입을 강행하며 정부의 백신 정책에 항의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우리는 숙주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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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단체의 회원들이 청주의 한 대형마트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이번 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 가운데 이들은 방역 패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카페나 식당과 달리 대형마트의 경우 1인 이용조차 금지한 것에 대해 탁상 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젊은 사람들에게 2차, 3차, 4차, N차까지 백신을 맞춰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백신 패스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는 16일까지 일주일은 계도 기간이어서 대형마트 측은 이들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출입을 허용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용객과 운영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객은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횟수별 10만 원의 과태료가, 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운영 중단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백신 유효 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로 3차 접종은 접종 직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 퍼포먼스가 펼쳐진 것과 달리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더 백신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방역 패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방역 패스 적용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시가 남아있던 라이트월드의 마지막 상가 건물을 치우기 위해 오늘 공무원 100여 명을 투입해 기습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원상복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상인의 저항으로 해를 넘겼는데요.
상인들은 분신을 시도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청 공무원 100여 명이 마지막 남은 라이트월드 상가 건물에 투입돼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창틀을 분리해 옮기고 편의점 내부에 있던 식품들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다. 건물 밖에는 철거된 물건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라이트월드 상인들은 충주시가 건물 주변 입구까지 컨테이너로 원천 봉쇄하려 하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 크게 저항했습니다. 일부 상인은 외투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붙이는 등의 소동도 벌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상가 강제 철거에 나선 충주시는 상가 내 수도와 전기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식품들이 상품 가치를 잃었다며 시청 입구에 가져와 폐기하는 등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충주시는 수차례 자진 철거 등을 요청했지만 상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조만간 세계 무술공원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었던 상가 건물마저 잃은 상인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앞다퉈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에 이어 민주당 대표가 중앙당사 이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대 대선 세종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 중앙당사에 세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로서 하나 공약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중앙당 세종당사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설계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이전 여부가 결정되는데 통째로 옮기는 데 힘을 실은 겁니다. 앞서는 강준현, 정진석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행정과 입법부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여당 당사 이전까지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이 간수범법으로 규정된 위헌 판결의 논란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고 있는 가운데 개헌 국민연대 등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와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세종시와 함께 주목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입니다. 도로와 철도 신설 계획이 잇따라 수립되고 주변 5성과 5창엔 다양한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공항은 행복도시를 넘어 메가시티의 관문공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개 철도와 2개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 연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와 전철, 메가시티 철도망이 연결되고 세종과 청주에서 공항을 잇는 전용도로가 뚫릴 예정입니다. 메가시티 건설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탄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 인근에는 산업단지와 복합 주거 공간 등 독립적인 생활권도 구축합니다. 청주공항 인근 복합 신도시는 6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인구 5만 명 규모로 조성됩니다. 청주공항부터 광역교통망으로 묶인 오창 5송까지 신산업벨트가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충북은 바이오와 첨단 산업 등 각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장기 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에 비즈니스 파크라든가 UAM 단지, MRO, 주거의 어떤 복합 공간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충청 메가시티의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 전국을 2시간대에 연결하게 될 청주국제공항. 오송역과 함께 미래 충북의 생활과 산업의 중심에 설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1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일반 차량의 진입을 억제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청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무려 125만 개의 승하차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간선 노선을 과감히 정리하고 54개로 줄이는 개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 개편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청주시가 노선권을 쥐게 되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눈여겨볼 방향은 도심 교통 수요의 억제입니다. 청주시는 우암산에 막힌 T자형 간선도로 구조를 갖고 있어 사실상 더 이상의 도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 육거리 시장과 시계탑, 내덕칠거리 안쪽 도심에 일반 차량의 진입을 막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선 시내버스는 이 세 지점에 설치되는 환승센터가 종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 수요 관리 차원에서 그 원도심 내에서의 그 승용차가 이제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뭐 대중교통 전용 지구 정도도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의 이제 말단 부분에 있는 그 환승센터도 이제 같이 계획이 돼야 되고요. 오는 2023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인 청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도심 일반 교통 수요의 억제란 교통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 해도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험난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명 발생해 지난주 월요일 같은 시간대보다 11명 줄었습니다. 확진자 36명 중 28명은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고 외국인과 학생이 각각 6명과 5명입니다. 오늘 추가 환자가 나온 집단 감염 고리는 7곳으로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충북의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43.7%,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50.6%입니다. 제천과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3마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 6일 제천시 덕산면 야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1마리 사체와 3일과 6일 단양군 대강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2마리의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는 모두 56마리로 늘었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충북 적십자사에 희망나눔 성금 2,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최충진 청주시 의회 의장은 오늘 CJB 청주방송을 찾아 시군의회 의장들이 기탁한 성금을 김경배 적십자 충북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적십자는 이달 말까지 집중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장애인 사격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사격 대책위는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자 선수 1명이 남자 선수 2명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감독을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이 이어졌지만 시가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 적절히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양군은 시멘트 생산업체인 성신양해와 한일시멘트 관계자와의 관담회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2,500억 원 상당의 오염물질 저감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양해 단양공장은 지난해까지 388억 원의 시설 투자에 이어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도 오는 2024년까지 939억 원을 투입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사격 보훈군수는 오늘 국민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가구당 50만 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각각 4월과 6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여억 원의 재원은 오는 3월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결정을 미뤄왔던 건 시군비 분담률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며 도비 분담률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제천시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통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통역 서비스 대상은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터키어 등 5개 언어로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가진 직원 10명을 민원 통역관으로 지정해 민원 안내와 상담, 민원 신청서 작성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22학년도 청주와 충주시 평준화고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탈락자가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 9명, 충주 64명으로 지난해 210명보다 137명 줄었습니다. 합격자들의 배정학교는 오는 18일 전산 추첨 후 20일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